근데 왜 이렇게 삼성 싫어해요? 사실은 되게 싫어하게 된 계기가 네. 명확한 계기가 싫어. 있으시구나. 확실히 싫어해. 우리나라에서 삼성이 가장 큰 문제인 이유는 뭐예요? 존재 자체가 반칙입니다. 존재 야, 자체. 세게 발언하시네. 박수까지 치고. 이상한 집단이야, 이 집단. 우선 형성 과정부터 지금 이재용이 8조의 재산을 가지고 있고 지배구조를 갖추는 모든 과정에서 단 1%의 정당성도 확보가 되지 않습니다. 와, 그 정도로 얘기합니까? 네, 그런데 그 회사가 대한민국 전체를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모든 기자사회와 지식인 사회를요. 이건 뭐 용납이 안 되죠. 실제로 상법과 공정거래법상 네. 삼성그룹은 존재 자체가 반칙입니다. 우리나라는 금융그룹과 산업그룹이 한 그룹 안에 섞여 있을 수가 없어요. 네네. 이걸 금산분리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섞여 있죠. 이유는 법은 금지돼 있지만 니네들 때문에 특별히 허용해 줄게 하고 봐주는 겁니다. 국회에서요.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불법이죠. 이재용이 모은 재산 8조는 우리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아버지로부터 8조를 물려받았는데 증여세를 제대로 내지 않았다. 이게 아니에요. 증여세를 제대로 내지 않았다면 8조 중에 4조 원이 공공의 재산인 거죠. 그게 아닙니다. 8조 자체가 전체가 반칙입니다. 그 8조 원으로 지금 300조가 넘는 삼성을 지배하는 것 역시 완벽한 비정상입니다. 그리고 그 8조의 종잣돈이 시작했던 아버지의 재산 형성부터도 불법이나 편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 이건희 회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병철 때부터 시작을 해서요. 네. 그 부분을 양보해서 인정한다 하더라도요. 네네. 저는 여전히 삼성이라는 존재는 존재 자체가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존재가 사라지면 우리에게 더 좋은 겁니까? 존재를 해체하고 잘게 쪼개서 지배구도 자체를 훨씬 더 집단지성에 의존하면 저는 100%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삼성이 말하자면 종업원 지주회사 이런 식으로 바뀌면은 종업원 지주회사라는 형태를 꼭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요. 우리가 기업의 지배구조를 생각을 하면 항상 머릿속에 갇혀 있는 게 주주들을 어떻게 잘게 쪼갤까에 집중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종업원 지주회사 같은 경우도 주주들을 노동자들을 이제 주주들로 만들어서 주주들의 권한을 분배시키자는 건데 도대체 저는 주식회사가 왜 주주들이 주인이냐는 데 대해서 근본적으로 동의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네. 이거 누가 만든 법이죠? 자기들이 만든 법인 겁니다. 초창기에 창업 자금된 사람들끼리 그 회사를 영원히 지배하겠다는 합의를 하고 법으로 만들어 놨다는 건데 그 주주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그 기업에 참여하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해야 돼요. 주주들에게 최대의 이익을 몰아주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을 최대한 악랄하게 착취를 해야 됩니다. 소비자들을 악랄하게 속여야 되고요. 지역사회를 악랄하게 착취를 해야 됩니다. 공장의 매형만 뿜어야 되고요. 저는 그 근본 전제 자체를 인정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꼭 종업원 지주회사 같은 형태가 아니더라도 어떤 한 기업의 지배구조의 의사결정을 정할 때는 주주들뿐만 아니라 노동자 그리고 공장에 설립된 지역사회 또 소비자들 모두가 공동의 의사결정을 가져서 그 사회 전체적으로 기업의 이익과 사회의 이익이 일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그러니까 삼성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 말씀대로 하면 주식회사는 다 문제라면 네, 전체적으로요. 그러면 경제 시스템 자체가 지금 완전히 다 바뀌어야 된다는 건데 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그것도 전 세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재벌 개혁을 할 때 그 많은 재벌 개혁론자들이 재벌들은 지분을 가진 만큼만 제한하는 방식으로 개혁하자라고 주장을 하는 쪽이 있습니다. 네. 이게 그 주주자본주의 이론에 입각한 개혁론자들입니다. 네네. 김상조 교수님, 장하성 교수님 이런 분들은 소액주주 운동을 하시죠. 더 많은 지분을 가진 사람들이 재벌을 지배해도 된다. 이재용은 0.45만큼 지배를 하라라고 얘기를 하면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기업들은 백발백중 미국 월가의 수중으로 들어갈 겁니다. 예, 그리고 월가의 신자유주의의 체제에 편입이 될 거예요. 세계에서 돈이 제일 많은 곳이 거기니까요. 그런데 그러면 미국은 낫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볼 때 항상 갇혀 있는 건 재벌 편을 들까? 월가 편을 들까? 이 속에서 갇혀 있기 때문에 상상력이 조금 제한이 되는 면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합병 때 언론들이 다 떠들어댔던 게 그런 얘기거든요. 우리 기업을 우리 손으로 지키자. 애국주의. 토종기업. 월가로부터 지키자. 뭐 이런 건데 둘 다 아닙니다. 예. 월가가 최대 주주가 되든
주주 지배권을 이재용한테 지켜주건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네. 조금 더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을 이제 고민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현실적으로 돌아와서. 이해 당사자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네.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를 굉장히 다원화시키는 겁니다. 주주총회에서 모든 걸 결정하지 않고요. 노동조합에 일정 정도의 표를 주고요. 소비자단체에 일정 정도 표를 주고요. 그 공장에 설립된 지역단체와 지역운동가들에게도 일정 정도 표를 줘서 네. 의사결정 구조를 최대한 다원화시키는 거죠. 주주총회와는 별도의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면 한 기업이 의사결정을 할 때 오로지 돈을 많이 버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우리 기업이 우리 시장 안에서만 싸우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애플도 들어와서 싸우고 있고 네. 세계 글로벌 기업들이 그러니까 그 기업들은 어마어마하게 자신의 주주들의 최대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들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기업들이 공격적으로 우리나라 소비자들을 공략할 때 과연 우리가 이걸 막아내거나 혹은 뭐 그들을 이겨낼 수 있겠느냐. 네. 이거 결국은 가격 경쟁력에 문제가 생긴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죠. 아유 서울대 나오셨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주주들한테 이만큼 주던 걸 지금 네. 삼성은 자사주를 매집하는 데만 10몇 조 원을 썼고요. 매년 오. 지금 배당금을 수조 원씩을 쓰고 있습니다. 그 돈을 조금 줄여서 노동자들의 숨져가는 노동자들의 목숨을 지켜주고요. 소비자들을 조금 더 대접을 해준다면 그러니까 쓰는 돈 자체의 분배의 문제이기 때문에 가격 결정 구조에 저는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가격 결정 구조에 밀릴 정도로까지 과도한 이익 요구가 있어서 노동자들이나 소비자들이 외국 기업들과 글로벌 경쟁력에 문제가 있다면 제지가 되겠죠. 예.